안녕하세요. 차 골라주는 예쁜 누나 정혜지입니다. 제가 오늘 차량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알차다 에이전시의 박상현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치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차다 박상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CLA 250 포매틱 모델. 네, 요거 맞습니다.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전면부 디자인부터 볼 건데요. 네. 누가 봐도 사실은 C클래스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거 C클래스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일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보시면 이 전면에 벤츠 로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엠블럼. 삼각별. 네, 삼각별이죠. 벤츠는 벤츠죠. 누가 봐도 벤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CLA의 이 그릴이 C클래스랑 많이 다르거든요. 요게 AMG 라인을 선택했다면 요 은색으로 마감이 됐었을 은색으로 마감이 됐을 거라서 굉장히 이뻤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네. 블랙이어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나서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 디자인은 벤츠의 입장에서 보면 좀 오래된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게 이 차가 2014년도에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2013년이지만 한국에 출시된 2014년 이후로 현재까지 페이스리프트가 딱 한 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풀체인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CLA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CLS 완전 축소판이에요. 아우 예쁘겠다. 너무 예뻐요. 예. 예. 네.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 리뷰 영상 나중에 한번 준비된다면 같이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차가 저는 가솔린 차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가솔린에 사륜구동의 조합의 컴팩트카로는 아마 유일하지 않는 차량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컴팩트 쿠페형 세단이라는 경쟁 상대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벤츠에서 처음 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사실 그게 경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소형차를 타는 이유가 연비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아무래도. 굳이 소형차에 사륜을 달고 연비를 손실을 입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약간 선호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벤츠인 만큼 디자인에 대한 의견은 아마 이견이 저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쪽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사이드 라인,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사이드 라인. 죄송합니다. 네. 이게 2013년도에 완성된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벤츠의 디자인 역시 서프라이즈합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게 요 쿠페형 세단이라는 걸 2004년도 벤츠가 처음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 CLA 녀석도 벤츠가 처음 시작을 한 거죠. 이 녀석. 네. 이 녀석. 루프 라인이 이 쿠페형 세단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루프 라인인데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심지어 소형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헤드룸이 공간, 요 머리를 놔야 하는 요 공간이 좁을 수가 있는데 벤츠는 처음 만든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도 제법 넉넉하게 디자인해 놨을 겁니다. 저 헤드룸이 넉넉한지는 이따가 대표님하고 차량을 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을 열었을 때 프레임리스도 죄송합니다. 없는 건 좋아요. 네.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사실 여성분한테도 좀 어필이 되는 부분인데 예뻐요, 정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사고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껍지 않나요? 그렇죠. 사고에 취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통을 평소에 다른 벤츠들보다 조금은 더 두껍게 디자인을 해놨지만 그래도 지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요거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 후면부 한번 볼 건데요. 리어램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뻐요. 사실 이 리어램프를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야간에 리어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 보면은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친 것 같다 라고 해서 별명이 버터플라이 램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좀만 더 내려가 보면 머플러가 두 개로 되어 있죠. 듀얼 머플러 팁인데 이것이 고성능 차량의 거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CLA 녀석도 이 머플러 팁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죠. 자, 후면부 디자인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트렁크! 그렇죠. 안 열어볼 수 없죠. 깜빡한 예. 줄 알았죠? 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접니다.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 네. 얘 수동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요? 이 차량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되는 네, 수동입니다. 맞습니다. 수동입니다. 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 적재 공간 진짜 저 들어갈 수 있을까?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차체에 비해서는 진짜 넓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소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 아반떼 C클래스 정도랑 비교하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의 용량이 460리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반떼도 비슷하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공간감으로 봤을 때에는 아반떼보다 많이 작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네, 이제 우리 차량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뭐야? 저희가 이제 실내로 또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약간 A클래스나 뭐 GLA 같은 약간 라인업이 비슷해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나긴 나네요, 지금. 사실 이 차가 끝에가 A잖아요. CLA. 아, 그러네요. 네, A 라인업을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클래스 고유의 디자인이 승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좋게 말하면 이제 벤츠의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 뭐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자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이거 보고 되게 클래식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좀 여기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촌스럽거든요. 그 저는 벤츠는 다 좋은데 실내 디자인 때문에 조금 사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벤츠의 향수, 벤츠의 클래식함 이렇게도 해석이 되나 봅니다. 네. 근데 저 이 안에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네, 요 송풍구. 송풍구. 예쁘죠? 좀 이 송풍구 디자인 이쁘죠? 예, 예. 별 모양 같기도 한 이 송풍구는 확실히 뭐 이견이 없어요. 그냥 이뻐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김상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요 디스플레이 디자인. 요거 그냥 갤럭시 탭을 하나 탁 얹어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생뚱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운전할 때 여기 화면하고 제 눈높이가 사실은 일자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처럼 뭐 후방 카메라 볼 때나 뭐 내비 연결해서 볼 때 아래쪽을 안 보고 정면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했어요. 저는 요 생뚱맞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거는 혜지 씨의 그 키가 좀 작아서 시야가 좀 낮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남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운전을 할 때 좀 더 시점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다봐야 되는데 이게 시야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기능도 별로고 생뚱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예,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자리를 맞추고 났더니 불편하거나 좁거나 하는 이런 느낌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저보다는 체격이 크시고 남자분이시고 하니까 대표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한번 대표님이 직접 착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를 한번 옮겨 볼까요? 진짜 좁아 보인다. 자, 제가 한번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앉았으니까 한번 시트를 먼저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 제가 좀 마른 작아 보여. 제가 좀 마른 체형이라 어디가 말랐죠? 일단 조정 한번 해볼게요. 네. 약간 머리가 네, 잠시만요. 좀 많이 낮춰야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면 일단 좀 괜찮으신가요? 네, 자, 일단 조정을 하고 보니까 제가 일단 좁지는 않고 요 정도면은 저같이 날씬한 체형들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3시간 정도 운전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시트 문제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로 한번 이동을 해서 저희가 좁은지 넓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아우 씨, 진짜. 아이고, 이거. 자, 간이 좁으십니까, 대표님? 이게 너무 좁아. 이게 굉장히 좁아요. 잠깐만요. 지금. 진짜 좁네요. 저 엄살인 줄 알았는데 손도 안 들어가. 잠시만요. 네, 좀 앞으로 당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제가 지금 허리를 세우고 있는데 됐어요? 이거 아직 멀었어요. 근데 더 가야 저 돼. 당기면 사실 운전석에 계신 분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잠깐만요. 무릎 하나 들어가나요? 아니,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좀 편하게 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운전석에서는 제일 가깝기 때문에 더 당기면 네네. 사실 운전을 못 합니다. 참. 아이고. 진짜 좁네요. 예. 이게 이제 요렇게 우리가 옆으로 요렇게 타면 돼요. 원래 쿠페는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약간. 예, 원래 이렇게 타는 건데 이제 요거 1-2시간밖에 안 되니까 장거리를 일단- 탈 땐 힘들다는 거죠. 아이고.
나 네 다리로도 좀 좁은데. 근데 저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왜냐면 지금 공간이 이 정도가 남잖아요. 여기 머리 한번 보세요. 아니, 아까 전에 뭐 넉넉한 헤드룸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예. 근데 뒷자리에는 사실 저 같은 어. 이제 제가 163에서 5 정도 되는데 좀 텀이 크네요. 이거 제가 키가 175 정도 되거든요. 작으시네요, 역시. 예. 일반적인 남성은 타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무릎 닿아요. 일단 무릎이 닿고 그리고 제가 다리가 좀 긴 편이라 그럴 수는 있는데 머리도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아까 뭐 밖에서 저한테 뭐 디자이너님 뭐 쿠페가 뭐 넉넉한 뭐 헤드룸 뭐 이렇게 하시더니 안 타보시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뒤에서 보면서 한 가지 번뜩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애드립인가요? 네, 자세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이게 아마 뭔지 잘 모르실 이게 거예요. 뭐죠? 이게 뭐냐면 센서입니다. 무슨 센서? 후방 주차하실 때 아. 뒷벽과의 거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센서예요. 소리도 물론 나오지만 여기 센서가 좌우에서 점점 불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오면 달 것 닿는 같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닿지 않아요. 어라운드 뷰가 나오기 이전부터 벤츠는 이런 센서를 앞과 뒤에 사용을 해왔어요. 맞아요. 실제로. 앞쪽에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편한데 왜냐면 룸미러를 통해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룸미러를 보고 이 센서를 보는 거예요.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네, 고개를 뒤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 제가 그래서 벤츠를 사랑합니다. 근데 마세라티 사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한번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네. 앞좌석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운전대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운전 잘 하시죠? 그럼요. 예. 저 거의 네. 뭐 레이서 수준이지. 예. 벨트 매세요. 네, 한번 가볼까요? 좋다. 우와. 코너를 또 제가 돌 때. 잠시만요. 이게 설명을 못하겠네, 진짜. 벨트 있죠? 좋은데요? 죽이는데? 운전을 조금만 너무 과격하지 않게.